영훈하님 말씀대로 LG전 가입시더 써주셨는데 LG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4 LG 트윈스가 KT 위즈를 크게 꺾었습니다. 갈수록 집중력이 배가 됐던 LG 트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발 매치업에 봤을 때는 어제 또 분위기가 예, 마지막에 완전히 뭐 KT 쪽으로 넘어가면서 맞습니다. 야 이게 초반에 기세나 이 선발진을 봤을 때 LG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 LG가 원래 참 단단하긴 단단합니다. 예, 단단한 것과 관련해서 WBSS님 이야기도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9회 초에 하준호 선수의 4구가 꽤 나왔습니다. 3번 몸에 맞는 볼은 조금 아니었던지 박혜민 선수가 열을 받았고, 예, 그러니까 저 뭐 하준호 선수 좋지 않아 계속 위험하게 진행을 시킨 이강인 감독에서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에 일단 승패는 끝났고요. 네, 그렇죠. 승패는 끝났고 사실 하준호 선수가 고의는 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봐도 이 공을 던지면서 굉장히 이 릴리 포인트가 안 좋아서 공이 계속 그 다음에 오른쪽 타자가 올라와도 계속해서 공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물론 뭐 9회 사실은 점수 차가 11대 4고 또 투수를 올린다는 거는 뭐 투수 소비도 좀 심하고 예, 좀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아까 또 이강철 감독도 약간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아까 얼굴이 굉장히 상기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약간 고집 아닌 고집도 좀 피우면서 우리가 고의가 아닌데 왜 그렇게 발끈하냐. 솔직히 말해 발끈하냐 좀 그런 게 제가 보였고 예, 또 박계민 선수는 앞에 계속 맞았고 순간적으로 발끈한 것 같은데 그게 뭐 하준호 선수가 제가 봤을 땐 고의는 아닌데 서로 너무 신경전을 하다 보니까 이강철 선수도 약간 화가 났었고 예, 그럼 뭐 9회 11대 4인데 굳이 투수를 바꾸어야 되냐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사실 빈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뭐 점수 스코어 차이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하준호 선수를 바꾸는 거는 감독 입장에서 감독 권한인데 굳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바꿨던 것 같습니다. LG 팬들은 일단 고의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사람이 일단 힙발 피치가 나오면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다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잖아요, 팬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이강철 감독의 리액션에 대해서 조금 좀 언짢아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저게 빡치긴 빡치죠. 근데 예. 뭐 데드볼도 또 경기의 일부는 일부이고 맞습니다. 그게 완전 사실은 막 머리 쪽으로 가거나 굉장히 고의성은 사실은 딱 보면 나오거든요. 예. 공을 놓는 순간에 이미 손끝이 일로 가는 거랑 이게 던지다가 빠지는 거는 조금 눈에 보이는데 오늘은 뭐 던지다 빠진 거고 던지다 빠지는 거는 경기의 일부인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냉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면 퇴장을 주거나 뭐 무슨 조치를 취했겠죠. 근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뭐 경기의 일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두 팀 간의 스파크가 좀 튀었고 벤치 클리어링이 순한 맛이긴 합니다만 예, 발발했었습니다. 그렇죠. 벤치 클레인 할 때 오늘 또 뭐 오스틴 선수 제일 먼저 나왔다가 예. 예, 발이 좀 빠르더라고요. 도루마의 하나의 오스틴 선수가 스타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에가 쭉 밀고 나왔다가 아차차. 예, 예. 다른 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벤치 클레인이 나올 정도의 위험은 아닌데 다른 선수들은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스틴 혼자 걸어오다 보니까 뒤에 선수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자 갔는데 뒤에 애들 가만히 있고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예. 뭐지? 약간 약간 좀 우리 웃으면서 넘어갑시다.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이 선수도 자기가 막 말리니까 아니 내가 이러려는 게 아니라 왜 내 혼자 여기 서 있지? 약간 켈리가 잘 말리더라고요. 예. 그러고 저기 쿠에바스도 나와서 이거 뭐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 고의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해프닝 아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예. RJ님도 뭐 이강철 감독을 실드 치는 건 아니지만 하준호 선수에 대한 좀 양해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아무래도 선수들이 일부러 맞히는 경우는 요즘에 좀 네. 보기 드물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100km 커브에 네. 맞아도 아플 텐데 그런데 아프긴 맞아요. 아픕니다. 예, 사실 예. 제가 또 데드볼 97년, 98년 1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트레이드만 안 됐으면 최정 기록을 제가 또 깰 수도 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제가 마그네 채가 최정이 아니라 원조가 최승입니다. 그래서 데드볼을 수없이 맞는데 아프죠. 근데 저는 뭐 경기의 일부로 생각했고 포볼 나가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데드볼 나갔기 때문에. 근데 뭐 부상의 위험이 있긴 있겠지만 좀 마지막에는 좀 많이 서로가 어떻게 보면 점수차가 1, 2위 다툼에 점수차가 많이 나서 좀 많이 예민해졌다. 근데 예. 그 예민한 걸 오스틴 선수가 그냥 재밌게 풀었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 이정용 선수의 활약이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1선발로까지 우뚝 서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최원태 선수가 오면서 참 어떻게 보면 매기 효과라고 하죠. 매기남이 된 것 마냥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또 이정용 선수가 굉장히 좋은 피칭을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정현 선수가 선발진에 합류하면서 이렇게 팀을 그러니까 승리로 이끄는 선수. 예. 그러니까 또 승리 요정이라는 또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갔을 때마다 이기게 되면 기분도 좋고 팀의 다른 선수들도 행운처럼 그 선수를 약간 믿게 되거든요. 그런 또 약간 야구 스포츠는 더구나 징크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승리 요정, 행운의 여신 이렇게 있는데 여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가 원래 LG의 후반기에 굉장히 1위를 가는데 승리의 요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두랑님이 이게 LG가 1위 하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한 명씩 툭툭 나온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키나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투수 최원태 선발 투수가 건너오면서 이정용이라든지 김윤식이라든지 이민호라든지 아무래도 조금 자극이 필요했던 선발진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좀 각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네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서로가 내부 경쟁, 예. 내부 경쟁이 사실 프로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뎁스가 약하거나 조금 그런 팀도 내부 경쟁을 하지 않고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좀 허약해지고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많고 이름 있는 선수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줘야만 사실 그 팀이 강해지는데 지금 원래 LG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참 이 대한민국 KBO 1위 팀 선발 로테이션 가운데 한 자리 또 외국인 투수 2명 빼고 남은 3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예. 그만한 또 경쟁을 통해서 이겨낸 끝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정용 선수고요. 오늘 또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LG는 더구나 1위 팀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완전 뭐 압도는 아니지만 압도적인 1위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선발 한 축을 건져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럼 이제 타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오지환 선수가 이 기록을 또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고영표 상대로 강점이 있는 오지환 선수인데 오늘 또 투런 홈런도 쳤고요. 안타도 기록을 하면서 참 이 팀의 승리를 이끄는데 한몫했습니다. 또 캡틴이고 예. 어떻게 보면 뭐 사실 고영표 선수가 유독 LG한테 조금 약하잖아요. 그건 원래 더 약했고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왼손 타자들이 LG가 많고 LG 왼손 타자들이 그 떨어지는 싱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다른 팀의 선수보다 좋고 또 이게 스윙 궤적하고도 또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지환 선수의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퍼 스윙처럼 느껴지는 그 스윙이 고영표 선수의 떨어지는 싱커와 결이 굉장히 잘 맞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LG 선수들이 그런 면이 좋기 때문에 예. 고영표 선수의 떨어지는 공을 쉽사리 이렇게 범타나 삼진으로 잘 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영표 선수가 굉장히 LG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LG의 좌타자가 많아서가 그 이유일까 해서 좌우 스플릿을 뽑아왔는데 고영표 선수가 우타자에게 피안타율이 2할 6푼 1리고요. 좌타자에게 2할 6푼 4리 사실 큰 차이 안 나거든요. 하지만 이 유독 LG의 좌타자들이 고영표 볼을 잘 친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책성 위원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어떤 뭐 코치진의 역량이나 분위기나 이런 게 본인들의 있겠네요. 어떤 또 그 타격 스킬이죠. 예. 이게 말하는 이제 고영표 선수 싱크를 보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이 스킬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면 자체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이 우리는 면이라고 하는데 그 면 자체가 굉장히 공을 따라가는 면들이 굉장히 간결하고 사실 약간 찌그치듯이 그러고 또 약간 좌타자라도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들은 고영표 선수의 그 떨어지는 공을 굉장히 상대하기 힘든데 예. 사실은 뭐 LG는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선수, 김현수 선수부터 예. 시작해서 홍창기 선수, 뭐 오지환 선수하고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공에 대처 능력들이 이미 있다 몸에 그렇게 저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표의 체인지업에도 주눅 들지 않는 또 LG 타자들이고 오늘 또 특기할 만한 점은 도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6개의 도루를 LG 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 중에 5개가 고영표가 마운드에 있을 때 나왔다는 점도 좀 짚고 넘어갈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LG가 고영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데이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뭐 고영표 선수가
폼이 약간 느리고 언덕이 때문에 구속이 많이 싱크를 그렇죠. 많이 던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루의 성공 확률이 높다. 오버스로우와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해서 작전을 걸었는데 팀 6개의 도루 사실 6개 정도 도루를 하고 성공을 하면 이길 확률이 뭐 7, 80%는 넘습니다. 사실은. 예. 사실은 1루 주자가 2루 보내려고 희생번들 6개씩 아웃 또 카운트를 되는데 예. 먹히는 건데.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득점권에 6명이나 간다는 건 맞아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박혜민, 오지환, 문성주가 도루 2개, 문보경 그리고 9회 최승민까지 해서 총 6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발야구 보여줬던 LG 트윈스였습니다. 안타 개수가 두 팀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14개의 안타로 11개의 득점을 만든 LG 트윈스고 KT도 안타가 나오긴 12개가 나왔는데 4득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비슷비슷했지만 네. 결국 뭐 중후반에 어떻게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뭐 9회 초 공격에서 오지환 선수 빼고 사실은 뭐 주전급들 양쪽이 다 맞아요. 주전급을 뺐어요. 근데 9회 말에 갑자기 약간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아까 뭐 오석주 선수 얘기도 조금 해달라고 했는데 예. 지금 무사 말로에서 그 좀 저는 좀 생소한 선수였죠. 그렇죠. 예, 생소한 선수가 나와서 어떻게 막을까라는 생각을 봤는데 변화구가 엄청 좋아요. 106, 7 정도 되는 커브가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커브와 슬라이드 두 개를 던지는데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각이 빠르게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자들이 뭐 그런 스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스윙을 한다는 건 공의 회전력이나 공의 어떤 무브먼트가 굉장히 빠르다. 예. 예, 키로수에 비해서 굉장히 공이 빠르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스윙이 나오는데 아무튼 변화구가 굉장히 예리한 투수가 또 한 명 나타났다. 오석준 선수를 보면서 그래서 저 선수가 컨트롤이 잡힌다면 굉장히 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맑은 공기님은 원래 오석주는 떨어지는 공을 잘 던진다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네. RJ님께서는 과연 내년부터 60도로 하는 시대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최근 아무래도 이 야구 추세에선 도루의 중요성이 조금 떨어졌던 점이 없지 않은데. 근데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베이스도 내년에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공격 야구를 지향하고 물론 뭐 약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 좀 변하지만 도루도 어떻게 보면 다시 불씨가 좀 살아날 확률이 많습니다. 신민재 같은 선수도 만약 풀타임을 뛴다면 예. 뭐 가능한 얘기죠. 예, 그리고 이 도루가 또 팀 승리에 미치는 영향이 LG가 보여준 것처럼 굉장히 크다는 게 인식이 되면 뭐 홈런 타자, 중장거리 타자가 중요하지만 예전에 이제 도루를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절처럼 분명히 뭐 50도, 60도의 시대가 저는 또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몇 명 있다. 예. LG에는 충분히 있고 지금 굉장히 늦게 합류한 선수가 지금 도루왕 경쟁에 뛰어들 정도니까 참 내년에는 또 좀 새로운 야구의 시대가 또 도래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